투기의 광기를 보여준 주식 거품 새로운 기술 스토리. 투기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1630년경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거품 사건, 1720년경에 영국에서 발생한 남해의 거품 사건, 1720년경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미시시피 투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기술 주식 거품 사건이 가장 유명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억이 생생하겠지만, 새로운 기술 거품 사건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가 끝이 났습니다. 먼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이들 벤처 기업들이 전에 없던 신기술을 앞세우면서 나스닥 시장으로 상장되어 벤처붐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벤처붐이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당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 비전 2025를 기반으로 6대 기술 분야를 육성하면서 벤처기업 설립을 장려하였고, 벤처기업이 주식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1999년에는 코스닥 시장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바람을 타고 코스닥은 1999년 4월께부터 치솟기 시작하더니 하반기에 접어들어 2700선까지 올랐으며 2000년 3월 10일 2925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2000년 말에는 520선까지 5분의 1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IT 버블은 그렇게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코스닥의 붐 및 거품과 궤를 같이 한 것이 당시 벤처붐을 타고 등장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1993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과 석사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로 1994년에는 팩스기기 없이 PC를 통해 팩스를 송부할 수 있는 통신 소프트웨어 팩스맨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주가를 이토록 급등시킨 실질적인 재료는 팩스맨이 아니라 다이얼패드라는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국제전화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당시는 국제전화 요금이 굉장히 비싸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흔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자회사인 다이얼패드가 미국의 전화회사인 GT사와 협력해 인터넷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전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발표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가 살펴보면 당시 대기업들도 체면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의 구애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례로 2000년 1월 삼성그룹은 새로운 기술과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의 무료 전화 서비스인 다이얼패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는데 삼성이 협력한다는 계약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는데 1999년 8월에 상장이 된 후 6개월 만에 주가가 약 150배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료 전화 기술의 개념은 획기적이었지만 무료 전화를 사용하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각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화기를 연결하여 전화를 해야 했는데,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인터넷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방법도 복잡하여 실제로는 사용하기가 꽤 번거로웠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 무료 전화 사업은 기대만큼 수익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새로운 기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 8월 13일 1주당 960원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차트에 보이는 것과 같이 상장이 된 날 바로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여
8일간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이 당시 상한가 제한폭은 12%였는데 8번 상한가 후 368원이 되었고 그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1999년 10월 4일에는 하한가를 맞아 1691원이 됩니다. 그 후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0년 3월 2일에 최고가인 15만 6,500원이 되는데 이 가격은 상장일 기준 주가의 163배이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10월 6일 기준으로는 92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오를 때까지 상한가 54번이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투기적으로 서로 살려고 했는데 너무 상한가를 치는 바람에 소액 투자자들은 주문을 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사에 전화로 주문을 하거나 조그마한 화면이 있는 핸드폰으로 장시작전에 주문을 하고 체결 여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일 상한가를 치자 사지 못한 사람들은 살려고 아우성이고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다음날 하한가가 되지는 않을지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월급쟁이들도 경쟁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상한가를 맞으면 거의 급여 이상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고급 술집이 급여 생활자로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다가 2000년 3월 2일에 최고가인 15만 6,500원에 도달한 후 드디어 하락하기 시작하여 전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하였습니다. 하한가 때는 매도 주문을 해도 팔리지가 않아 금방 반토막이 되었고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사이에 2000년 3월 30일에는 주가가 56,400원이 되고 4월 30일에는 32,700원, 2000년 12월 31일에는 5,500원으로 하락하면서 닷컴 버블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기술의 광풍도 끝이 났습니다. 이 당시 새로운 기술은 상장으로 들어온 거액의 자금을 미천으로 2000년 초엔 다음과 네이버컴을 인수합병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다음과의 합병은 당시 다음의 제2주주인 베텔스만의 반대로 무산됐고 네이버컴에는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술의 한계를 보여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전화 사업을 영위하던 미국 법인이 2001년 회사 정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2003년 7월에 새로운 기술의 자회사인 새롬벤처투자의 홍기태 사장이 새롬 기술의 대주주가 된 이후 창업자인 오상수 당시 새롬 기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경영권 분쟁인 새롬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상수 사장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분식회계를 통해 225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온갖 구설수에 오르다가 2004년에 상호를 새롬 기술에서 솔본으로 바꾸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9일 기준으로 주가가 4,745원, 시가총액이 1,297억 원, 22년 말 기준 자기자본 1,824억 원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새롬 기술 정도는 아니지만 주가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주가는 2020년 2월 3일에 6,290원에서 2020년 9월 21일에 최고 21만 4천원까지 올랐으나 2023년 4월 19일 기준으로 1만 9,33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대표적인 주식이 에코프로인데 이 주식을 보면 2022년 12월 29일자로 1주당 10만 2,700원이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11일 기준으로 82만원까지 약 8배가 되었다가 4월 19일 현재에는 61만 6천원으로 내렸습니다. 에코프로도 주가가 계속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속이 쓰리다는 뉴스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